지난 총선 이후 어려운 전국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도 워낙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 원내대표로 당선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일해왔습니다마는 어느덧 10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값 폭등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전국적인 수해로 많은 국민들이 상심해 있는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개별 언론사로부터 취재가 많이 오고 이래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국적인 수해 재난 상황까지 겹쳐서 저희들은 수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여야 관계의 균형, 민주주의를 지켜가는데 야당의 권력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당 사정과 국회 사정을 소상히 국민들께 알려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저희 당 출입기자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전국 상황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기사들을 계속 써주고 계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은 저희 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참패였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에 선거에서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패전을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여당의 기형선거법 강행 처리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자매정당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성사시켰습니다. 당 구성원들과 더불어 난관을 함께 헤쳐가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매주 상시적으로 열었습니다.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아야 한다. 절박해야 이길 수 있다는 심정으로 원내 대응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현안들에 이르기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뿐만 아니라 선수별로 상임위별로 대표적인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원내 전략회의도 정례화해서 수시로 개최해 왔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일사불란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의 소통을 통해서 상호 간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단합과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나가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꼽으라면 역시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이었습니다. 176석 거대 여당이 힘과 폭압으로 야당을 짓누르면서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린 의회 민주주의의 관행, 협치, 수거의 민주주의,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임위 배분에 참여한다는 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법사위는 야당이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였지만은 그마저도 여당은 함부로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원칙과 관행으로 여당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76석 힘을 가진 거대 여당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조차도 스스로의
정치 편향성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외 투쟁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저는 국회를 기반으로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당이 176석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같은 상황은 향후 언제라도 다시 되풀이될 수 있지만 저희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진실을 무기로 싸우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민만을 믿고 진실을 무기로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십니다. 협치를 강조하시는 대통령께는 도대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뜻을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 여당의 176석은 엄연한 민의의 표시이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다수의 힘만 믿고 일방 독주하는 것도 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의에 대한 분명한 왜곡이자 역사에 대한 반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집권 세력의 행태를 통해서 협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여실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에 의해서 대화와 타협에 기반하는 의회주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아니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정한 협치,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대화와 소통과 타협을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는 협치 자체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과 야당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협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시 곰곰이 되묻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초월했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비로소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미래통합당은 저희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표결 의석에서의 수적 균형은 깨어지고 여당이 협치에 나서지 않는 한 여야 관계 균형성 회복은 여전히 요원하지만은 저희들은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낙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원내대표에 취임한 후 약속드렸듯이 자유, 공정, 법치라는 보수의 가치에 나눔, 배려, 공동체 같은 온기를 다하는 것이 저희 미래통합당 변화의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고민하고 정부 여당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기획하고 입법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전투적으로 당당하게 싸우면서 협상하는 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집요하고 비판적으로 날카로운 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국민의 민심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은 제 원내대표 기간 제게 부여된 정치적 소명은 저희 미래통합당을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초전이 될 내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전국 상황에 큰 변수가 될 정치 일정들이 많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받아서 승리하는 기반을 닦고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원내대표로서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